조용해야 할 밤, 누군가에게는 일상의 끝이자 누군가에게는 죽음의 시작이었습니다. 불이 꺼져가는 다방, 단둘만 남은 공간에서 실내는 함정이 되었고 평범한 손님은 살인자로 변했습니다. 2021년 경기 북부의 작은 도시들에서 벌어진 잔혹한 연쇄 범죄. 오늘의 사건. 2023년 12월 30일 당시 57세 남성 이영복이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의 한 다방에서 여주인을 살해하고 도피하던 중 2024년 1월 5일 경기도 양주시의 한 다방에서도 여주인을 살해한 사건. 고양 양주 다방 연쇄살인 사건입니다. 본 내용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여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을 중심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다소 자극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노약자 및 침약하신 분들은 시청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그날의 사건 기록 함께 보시겠습니다. 2023년 12월 31일 오후 3시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에서 다방을 운영하던 60대 여성 A씨가 카페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A씨 아들이 어머니가 연락이 되지 않아 가게에 찾아왔는데 문이 잠겨있다며 112에 신고하였고 출동한 일산서부경찰서 경찰이 가게 문을 강제 개방한 뒤 숨진 A씨를 발견하면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A씨는 누군가로부터 폭행당한 뒤 목이 졸려 살해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12월 30일 점심 무렵 범인 이영복은 A씨가 운영하는 다방에 방문하여 술을 마시다가 저녁 6시 30분경 다른 손님들이 모두 나가고 A씨와 단둘이 남게 되자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금품을 강취할 생각으로 A씨를 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영복은 다른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다방 문을 안에서 잠근 뒤 손과 발을 이용하여 A씨의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리거나 걷어차고 목을 강하게 졸라 살해하였습니다. 이후 그는 A씨의 주머니와 다방 금고를 뒤져 현금 30여만 원을 챙긴 뒤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인근 CCTV와 숨진 A씨, 주변 인물의 진술 등을 통해 50대 남성 이영복을 유력 용의자로 특정하였으며 2024년 1월 5일 언론에 그의 인상착의와 사진을 공개하고 공개 수배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용의자 E씨는 피해자와 일면식이 없는 사이로 파악됐다며 인근 CCTV와 도주 경로를 토대로 E씨를 쫓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E씨를 검거하는데 결정적인 제보를 하거나 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최고 500만 원의 검거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차 살인 사건이 발생하고 일주일 정도 지난 2024년 1월 5일 오전 8시 30분경 경기도 양주시 광정면의 한 다방에서 60대 여주인 B씨가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인근 상인들에 따르면 사건 현장은 다방 형태로 운영하며 술도 팔았던 것으로 전해졌으며 사건 발생 시점으로 추정되는 전날 밤에 남자 손님 한 명이 이 가게를 찾았습니다. 손님이 왔을 때는 직원도 가게에 있었지만 시간이 늦어져 직원은 나가고 여사장과 남성 손님 둘만 가게에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음날 아침 가게에 출근한 직원이 숨진 B씨를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B씨는 A씨처럼 몸에 폭행당한 뒤 목 졸린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러했습니다. A씨를 살해하고 파주 등지주점 등에서 금품을 훔치며 도피 자금을 마련한 이영복은 2024년 1월 4일 오후 6시 50분경 B씨가 운영하는 다방에 들어가 술값을 선불로 지불하며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해당 다방에서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던 이영복은 다방 내에 본인과 종업원 1명 그리고 주인 B씨만 남게 되자 직원에게 주인 B씨와 할 얘기가 있다는 명목으로 택시비를 주며 먼저 귀가하라고 종용했습니다. 이후 B씨와 다방에 단둘이 남게 된 이영복은 1월 5일 0시 30분경 B씨가 이제 그만 나가달라고 하자 자신이 다방에서 선불로 지불한 술값을 되찾을 목적으로 B씨를 마구 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영복은 B씨를 성폭행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채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현금 40여만 원을 훔쳐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혼자 영업 중인 여성 주인을 비슷한 수법으로 살해한 점을 토대로 용의자 이영복을 특정해 공개 수배에 나섰고 CCTV 분석 등을 통해 그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영복은 1966년 4월생으로 키는 약 170cm이며 민머리에 모자를 착용하였고 휴대전화를 소지하지 않았으며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3년 11월 출소한 이영복은 전과 8범으로 교도소에서 총 20년을 복역했습니다. 그는 파주 일산 일대 여성이 운영하는 업소를 노린 좀 도둑질 범행 행각을 지속적으로 벌이며 수감과 출소를 반복했으며 거리에서 여성 행인의 가방을 빼앗은 전과도 있습니다. 가족은 있지만 오래전 절연하고 특정한 직업 없이 지냈습니다. 이영복은 검거되기 전 A씨와 B씨를 살해한 뒤 소에게 현금을 훔쳐 달아나 청량리역 인근과
동대문 주변에서 포착되는 등 서울과 경기 북부 지역을 돌면서 도주했는데 휴대전화나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현금만 사용했으며 수차례 옷을 바꿔 입는 등 추적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도주 경로는 양주에서의 2차 범행 이후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영복은 새벽 1시 반쯤 택시를 타고 의정부에 도착한 뒤 밥을 먹었으며 다시 택시를 타고 서울 청량리역으로 향한 후 남대문 시장과 반포 서울 고속버스터미널에도 들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동서울 종합터미널에서 버스를 타고 태백시를 들렀다가 강릉에 도착했습니다. 경찰은 이영복의 독특한 걸음걸이를 특정해 강릉에서 붙잡았으며 2차 범행 후 추적을 시작하고 검거하는 데까지 14시간이 걸렸습니다. 경찰은 이영복이 도주하는 동안 경기 파주시의 한 음식점에서 무전 취직한 것을 확인하고 추가 범행을 조사하고 있으며 소액철도 전과가 여럿 있는 이 씨가 도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에서도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는지 추가로 확인하였습니다. 2024년 1월 5일 오후 10시 45분 경찰은 강원도 강릉시 노상에서 범인 이영복을 붙잡아 신변을 확보했습니다. 2024년 1월 7일 이영복이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영장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이 씨는 계획된 범죄인지 묻는 기자의 질문에 아니다고 대답했습니다. 강원도 강릉까지 도주한 이유나 계획에 대해서는 그냥 무서워서 도망갔다고 답했으며 왜 살인까지 했느냐, 왜 다방만 노렸냐 등 질문에는 죄송하다고만 답하고 법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강원도에 연고가 없는 이 씨는 검거 직후 경찰 조사에서 멀리 도망가고 싶은데 강원도가 멀게 느껴졌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술만 먹으면 강해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2024년 1월 10일 경기 북부경찰청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58살 이영복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범죄가 매우 잔인할 뿐만 아니라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해 신상을 공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이영복의 동의를 얻어 그의 머그샷을 공개했습니다. 2024년 1월 30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 부장검사는 강도살인,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영복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2024년 9월 11일 의정부지검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일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영복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 취업 제한 명령 10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및 준수사항 부과와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기각 시 보호관찰 명령 5년을 요청했습니다. 2024년 10월 18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는 강도살인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영복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또 신상정보 공개 고지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등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손쉽게 제압할 수 있다고 판단한 여성을 대상으로 무고한 생명을 빼앗는 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크고 작은 범죄를 저질러 왔던 터라 교화의 가능성이 있다거나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며 피해자들의 유족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의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검찰의 사형 구형에 대해서는 피고인을 엄중한 형으로 처벌해야 할 사정이 충분하다고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사형에 처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을 만큼의 사정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2024년 10월 24일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2025년 4월 3일 항소심 재판부는 양측의 항소를 기각해 원심의 형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결과의 중대성,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와 회복 상황 등 양형 조건과 사형의 선고 기준, 다른 중대범죄 사건에서의 양형을 모두 참작했을 때 원심이 선고한 무기징역형은 적절하다는 게 당심의 결론이라며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영복에게 사형 선고를 희망하는 피고인의 반성문이 계속 제출된 걸로 안다며 부디 살아있는 동안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내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2025년 4월 9일 이영복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2025년 4월 26일에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무기징역이 확정되었습니다. 사건은 끝났지만 질문은 남았습니다. 우리는 과연 혼자 일하는 사람들의 밤을 얼마나 안전하게 지켜주고 있을까요? 조용한 다방 한켠에서 시작된 살인. 그 침묵은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반복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향 양주 다방 연쇄살인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은 끝나도 기록은 남습니다. 다음 기록에서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건 기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